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손해 크다던 중국 반도체 실상은 규제 풀어줘 읍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 중국의 반도체 제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제재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제재까지 들어갑니다. 이 가장 큰 배경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정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지난 10월과 같은 경우 중간 선거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죠. 지금 대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대선에 대해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 바이든 정부도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내년에는 그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는 선거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미국은 올해 안에 해결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다 지금 올해가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면 미국의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반도체를 죽이게 되면 재료비, 인건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그렇게 되면 전자제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 너희들은 소비국가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비싸게 물건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손해이고 또한 반도체 장비와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팔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도체 공장이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고 만약 이것이 한국이나 대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지금 말레이시아가 가장 뜨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 반도체 공장에 물품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루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루트는 없어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루트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면 미국의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실질적으로 휘청이고 있죠. 이를 막기 위해 잠시 중단했던 반도체의 돈 쏟기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던 것을 잠시 중단시켰어요. 왜? 여기에 너무나도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리가 많았던 것들을 다시 돌릴 만큼 지금의 반도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돈 쏟아붓기도 미국 장비의 입고 중단으로 인해 공장의 건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MIC, 그리고 창신 메모리, YMTC, 그리고 DRAM,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완전히 장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도 매해 영업이익이 개선됐던 한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창립 후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3분기부터 주문량이 확 준데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가 구하기 어려워진 탓이 있죠. 이 기업 관계자도 미국의 제재 이후 신규 장비는 물론 장비를 유지 보수할 해외 인력조차 구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를 만들어도 납품할 곳이 없어서 공장이 일시 멈춘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들까지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중국 내 해외 기업까지 지금 생산에 차질이 빚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미국의 제재를 중지해달라고 절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현지 업체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대중 제재의 효과가 뚜렷하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반등하더라도 중국 내 생산 능력의 감소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상황은 반등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반등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실은 중국이 따먹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손에 더 크다던 중국 반도체 실상은 규제 풀어줘 없소입니다. 지금 직원을 자르고 문을 닫고 정말 급해진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합류하면서 중국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700개가 넘는 회원사를 두고 있는 관영단체인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 간 협의가 중국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카르텔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미국의 제재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다 이러한 것들의 그 기인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성명은 3국이 중국의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로 합의한 지 2주 만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CSIA는 이 합의는 중국을 자유경쟁에서 배제하려는 방해라고 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3개월 전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3-4달 전 국영인민일보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는 중국보다 미국 기업의 실적에 악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여유를 부렸었죠. 당시 관영 신한통신도 중국 시장이 없으면 미국 기업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없이는 아무리 투자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논평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보면 중국이 자신이 생산 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세계 곳곳에 전자제품이 뻗어나가지 못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그들의 자신감은 43.45%의 점유율로 13년 연속 세계 1위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시장의 자부심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현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오만이었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지난 10월부터 시작되었던 미국의 제재로 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연초부터 곤두박질 쳤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공장과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10월부터 이게 뚝 끊겼고 올해 5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신규 DUV 노광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주문량을 줄인다. 이것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적자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 반도체 기업의 고위 인사도 바깥에서 보기보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공정을 개선해야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공정의 개선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신기술이 적용이 되어야 새롭고 더욱더 효율적인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불황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업체인 완더신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상장된 반도체 기업 25개사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17곳이
영업 적자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12곳은 지난해 대비 순이익이 100% 이상 급감했던 곳도 있다라는 것이죠. 왕샤오룡 신머우 애널리스트도 지난해 상반기 중국 반도체 성장률은 15%였지만 하반기에는 8%로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떨어지는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경기 사이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 감산이 없죠. 감산이 없고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감산을 시키고 있는데 삼성은 뚝심 있게 감산을 안 하면서 물론 적자는 봤지만 그 점유율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성만의 이야기이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중국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지금 낸드플래시의 YMTC, 그리고 파운드리의 SMIC, 그리고 D램의 창신메모리, 이 모든 회사들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모두 공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YMTC는 연초 10%의 직원을 한꺼번에 해고한 데 이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의 주문량도 70% 감축했습니다. 지금 웨이퍼의 주문량이 70% 감소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지금 D램의 생산량이 70%가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제조장비 확보를 못해서 베이징에 지은 신공장의 가동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SMIC는 지난해 실적 발표회에서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수익성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핵심 소재 기술의 국산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중국 공공정보 공개 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재료 장비 수입액은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6조 원인데 전체 소비량의 70%를 해외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베이팡 화창이나 중웨이 꿍스는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분전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은 5천억에서 1조 원대. 이는 미국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같은 곳이 매출 34조 원에 비하면 30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상황이죠. 현재 중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반도체 기업이 이제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해외 기업의 중국 법인은 현지 시장 공략 외에도 노하우나 기술 전수, 장비, 원재료 조달의 가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2위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미국의 엠코도 상하이 공장과 사무실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며 영국 암의 직원의 13%를 해고할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반도체 기업은 지난해 실적이 개선됐으나 올해부터 대폭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하면서 핵심 소재와 장비를 대부분 수입으로 의존하면서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오만이 이제 목을 죄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떨어집니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물건은 잘 만들어요. 해외 장비를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드는데 이게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광 장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YMTC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의 기술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비껴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것도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